저희 이제 첫 번째 시흥 안산 그 권역 워크숍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경기만 포럼 상임 대표로 계시는 우리 권문상 대표님께서 그 인사 말씀, 또 우리 권역 워크숍의 어떤 활동 취지를 포함한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포맷이 이상하게 정형화되고, 근데 여하튼 뭐 인사는 안 드릴 수 없고, 또 시흥 객골의 구미경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제 사업 기간도 얼마 안 남고, 또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기회인데 많이들 바쁘시죠. 이게 바쁘신데 저희 또 여러 가지로 경기문화재단에서도 또 모니터링도 하고, 또 경기만 포럼에서 또 아카데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 또 자체 행사도 많고,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이 권역별 워크숍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뭐 지역별로 한번 쭉 사이트들은 돌았는데, 우리 경기 에코뮤지엄 사이트들이 되게 분절화돼 가지고 각자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 지식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식 공유가 우리한테 향후 이 활동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외로우시잖아. 그래서 서로 좀 도와가면서 하자는 그 취지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경기만, 당초에는 이 경기만 5개 시에 있는 사이트들을 전부 네트워킹을 하고, 그 다음에 DMZ 권역 따로 하고, 한강 속의 동부 권역 따로 하고, 그리고 이걸 다 합친 경기 에코 뮤지엄 전체를 하자 하는 생각에 우선 제일 잘 되는 시흥을 필두로 해서 안산 이렇게 두 군데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이 경기 에코뮤지엄의 전체 네트워킹을 통틀어서 빨리 엮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것들을 서로 공부하고, 서로 좀 지식 좀 나누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건 서로 돕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서 특히 느끼시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거를 지자체나 중앙정부에다가 전달을 해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좀 크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좀 받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이 각 사이트 활동하시는 거 좀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문화재단에 박동주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인사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자장을 맡게 된 그 경기만 포럼 김갑권 사무처장입니다. 예, 반갑고요. 오늘 전체 전체 프로그램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권역에 계시는 시흥, 안산 권역에 계시는 분들이 약 한 10분 내외에서 그 권역 활동, 지역 활동에 대한, 사이트 활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 설명 진행 상황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같이 좀 과제로 내서 토론을 해야 될 상황, 그런 사항들을 좀 지목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함께 모셨던 이제 저 위원님들, 그 지명 토론 분들의 지명 토론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또 우리 지명 토론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면 그 각 사이트를 좀 한두 개 정도를 좀 특정해서 오늘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어떤 코멘트나 질의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그리고 우리 각 사이트 책임자 분들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 이렇게 하는 걸로 이 전체 토론을 한 2시간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이제 권역에 계시던 분 이제 5분 이 발제 설명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첫 번째 우리 저기 김순영 대표님, 김순영 대표님, 그 지금 미산동 지역에 대한 활동 소개 및 이렇게 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공유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아직 네. 시흥 공정여행 동네봄이 준비한 발표는요, 88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 소리가 조금 적게 들리는데요. 저만 그러나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저희가 2021년 사업 목표로 삼은 것은 미산동 마을회관과 호접벌을 농업박물관 콘텐츠를 연계하는 사업과 그리고 청년 활동이 조금 유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쌀 농사 짓던 풍요로운 마을을 생기 넘치는 마을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쌀을 강조한 마을 브랜드화되는 사업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이 작은 테두리 안에 호접볼 콘텐츠 개발과 공간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마을 박물관의 사업, 무엇보다 중요한 에코뮤지엄 연구회의 사업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미산동 마을 회관을 크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방인인 우리가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조금 크게 와 닿았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책정은 적었지만 에코뮤지엄 연구회를 토대로 과연 시흥 에코뮤지엄이 미산동을 중심으로 어디를 박물관으로 해야 될까, 또 그리고 무엇을 담아낼까에 대한 담론적인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히려 사업 범위에 있는 내용보다도 사업 범위 이외의 고민들이 더 많았던 에코뮤지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 내용을 살펴드리면 공간 운영은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마을 회관을 점유하셨던 마을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어떻게 하면 주민들 사이에 스며들 수 있을까? 에코뮤지엄의 가치 전달은 차지하고서라도 어떻게 하면 반감을 덜 살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차 마시기라든지 뭐 생뚱맞은 떡 나누기 행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음악 다방데이 같은 이제 커다란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분들과 어울리려는, 스며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프로그램이야 어느 곳에서나 비슷한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다양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냥 누구나 할 법한 거니까요. 그런데 다만 미산동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으로 연령층을 세분화했습니다. 아동과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대상을 조금 세분화해서 아동에게 요구될 법한 뭐 아두이노를 활용한 세콤 집 만들기라든지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좋아할 만한 내 추억 속의 집 이야기와 같은 것들, 그리고 노년층들이 생각보다
90세 된 할머니가 되게 잘 오시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매니큐어를 바르시면서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멋부리기에 대한 이런 노년층을 차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유입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질문하시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섭외하는 단체를 청년 단체로 우선순위를 두고 청년 단체들이 와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았습니다. 마을 박물관에 대한 내용은요. 마을 박물관이 기존의 마을 회관으로 쓰였던 십시일반 모았던 그 기부금 증서나 땅 한쪽을 내어줬다는 그런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조만간 커다랗게 액자화해서 게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농업박물관의 성격에 맞게 처음에는 이 간판 작업을 새로 해야 되나 에코뮤지엄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마을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미산동 마을회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은 그것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쌀과 농업이 테마가 된 주된 이제 농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려고 하고 있고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마을 주민분들이 조금씩 집에 갖고 계셨던 것들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호주볼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본질이 여행사이다 보니까 호주볼을 황금길로 걷고 황금길 걷기 여행과 그리고 게으른 쌀공장이라고 하는 연극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촬영할 거고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에 송출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연극계가 다들 10월 말까지는 굉장히 바빠서 최대한 서두른 날짜가 1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체험 굿즈는 이제 연구 회원분이 중에 그 생태 자원을 활용한 식물 배양에 특화된 CR이라는 청년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호족보를 형상화한 이런 미니 가든 만들기 이런 것들을 굿즈로 개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호주볼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통으로 블랭크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사업비 부분이 연구회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책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인건비의 그 규율상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논의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의 지점을 갖기 위해서 호주볼 콘텐츠 연구 회원분들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조금 봤을 때 저희 시흥의 에코뮤지엄 당면과제가 구심점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까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냥 참여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마치 동네범위 구심점도 아닌데 구심점인 듯 아닌 듯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는 구심점이 아닙니다. 저희 역시 참가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4차 모임을 하는 동안에 연구 회원들의 동태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재밌어 하십니다. 새로운 자극도 되고 뭔가 새롭다 구성원들도 몰랐던 단체들도 알게 되어서 뭔가 재밌다는 반응이 있으신데 호주볼 콘텐츠를 개발 과정에 참여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했고 그리고 팬데믹 상황으로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공감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낯선 분야의 이해로 엉뚱한 창작 모델이 조금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왜 할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에코뮤지엄 연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아까 분절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일과 학습 관계를 따로따로 떼어냈을 때 그것이 절대로 융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크게는 2021년에는 관계에 집중을 두어서 대면의 기회를 갖고
호접벌 콘텐츠를 직접적인 개발을 이슈화돼서 그 이슈화된 것을 직접 뭔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학습과 이제 일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이것이 가급적이면 에코미즘 연구회가 가야 할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통해서만 관계가 형성되고 학습이 되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낀 것은 이제 사람이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산동 마을 회관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굉장한 많은 단체가 이 건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미산동의 노인정이 원래 차지하고 있었고 미용봉사회가 있었고 주민자치회가 있었고 주민자치에도 미산동 주민자치회와 시흥시 소속의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팀이 있었고 또 거기에 생뚱맞게 또 부녀에도 나중에는 권리를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장승을 새롭게 만드는 이 자리에 세옥의 장승을 교체하는 과정에 사업 계획을 쓰는 단계부터 저희가 쫓아다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이 미산동 마을 회관을 차지하고 계신 권위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분들과 어떻게 하면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잘하는 거는 이제 치대고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치대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실타래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경기 문화재단에서도 처음에 컨설팅을 오셨을 때 싸움만 안 나면 동네 보면 일 잘한 거다라고 우스갯소리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싸움이 안 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보다 동네보험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사진에 없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오며 가며 말을 건네주는 그 사람이 주민분들과 스며들기 작전으로 말 한마디 건네드리고 직접 손을 만지고 전화하고 이렇게 디테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네붐은 이 미산동 마을 회관을 저희들의 점유 공간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산동 주민들 스스로 문화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세 분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조금 더 예술적인 것, 조금 더 전문 작가와 함께하는 작업들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상상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서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제안을 해드리면 에코뮤지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다 담기는 너무 어렵고요. 4가지 꼭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람과 공간, 생태, 역사로 제안을 했을 때 사람은 연구회가 중심이 돼서 연구회 안에는 콘텐츠 개발자, 예술가, 마을활동가,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에 해당되는 사업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생태 연구자가 연구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식물학자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분 자체가 생태를 연구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생태 분야에서도 조금 더 국한된 분야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생태를 연구하는 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활동이 많은 홍보를 누리기 위해서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맘카페지기인 마을 활동가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분이 아직 여력이 조금 부족하고 에코뮤지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10,000명도 넘는 그 파워블로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즘에 그 홍보 효과가 틱톡이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영상이 대세인 것을 감안했을 때 미디어 활동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을 주로 봤을 때 마을 박물관이 상시 개방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마을 분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농한기인 12월에서 2월까지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이제 겨우 동네 본가 인연을 맺고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또 누가 온다면 조금 걱정된다는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미산동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원래 쓰고자 했던 가치처럼 문화복합공간, 에코뮤지엄의 거점 공간으로서 타 지역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가, 그 인근 공장과 연계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생태 쪽에서는 이제 이 경기 에코뮤지엄의 생태 자원은 너무나도 풍부한데 시흥에만 있는 생태 자원이 특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봤을 때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는 과정에서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차별화된 생태 자원이 습지였습니다. 논습지도 있고 갯벌습지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습지의 변화나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습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깎아지른 절벽처럼 콘크리트로 변화된 인공적인 해안, 해안이 비교되는 것들이 생태 연구자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시흥 사람들부터 뭔가 캠페인이나 이슈화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 자체가 가치롭다는 걸 조금 표방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간척지와 노동을 했을 때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B급 정서라고 해서 오히려 재밌게 탈바꿈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힙한 콘텐츠가 개발이 됐는데 제가 그 모델 삼아 계속 리서치하는 것은 팔미넴이나 해녀의 부엌이나 아트프라이즈 강남과 같은 대중성을 띌 법한 그런 것들의 콘텐츠와 역사적인 간척지와 노동의 이 가치를 어떻게 숨길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을 조금 더 쓰셨는데 하여간 시흥 에코뮤지엄 활동에 대한 방향까지 아마 우리 미산동 센터가 시흥 에코뮤지엄의 거점 센터로서의 또 역할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